자, 자수입니다. 자수는 1번에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수감경 주장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그렇죠. 자수는 임의적 감면 사유니까요. 근데 이번에 수사기관의 자발적 신고 내용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 자수는 성립되지 않았지만 그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면 새롭게 자수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범행을 부인한답니다. 부인. 범행을 부인한대요. 그러면 자수는 성립하지 않았죠. 근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겁니다. 이게 자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자백이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서 했다면 이건 자발성이 결여되어 있죠. 그쵸? 또는 추궁에 의해서 이건 자수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뇌물수수 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다면 뇌물수수 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다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위해 그 수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일지라도 자수는 성립한다. 뇌물수수 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이게 특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수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이다. 이건 자수가 아니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 특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수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거. 이것은 뇌물수수에 대한 아무리 자발적으로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이 특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수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거죠. 이건 자수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해야 되는데 실제보다 더 적게 특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적게 신고한 것이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실제 이야기한 건 아니죠. 그죠? 그렇잖아요. 자기의 범죄는 특가법인데 특가법 적용을 피하려고 특가법은 수액이 5억 이상 돼야 특가법 적용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특가법 범죄를 범해놓고서 이거 적용을 피하려고 우리 단순수뢰 있잖아요. 뇌물수수 있잖아요. 이거 자발적으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거짓 신고인데 이게 어떻게 자수라 볼 수 있겠어요? 성립한다. 틀리다. 27. 1번에 사법경찰관이 인지서를 작성하는 인지 절차를 밝기 전에 서라 했다면 그 사람은 위법하다. 여러분 이 인지의 개념을 꼭 좀 잡고 있으세요. 그 인지라는 것은 우리 판례가 실질적으로 인지를 이해하죠. 실질적으로 인지에 이해한다는 것은 뭔데 여러분들? 인지 절차 거치기 전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실제 수사를 하면 이게 인지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인지 절차가 뭔데? 검사의 경우에는 인지서 작성이고 사건 수리하는 거죠. 우리 사경 같은 경우에는 인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건 수리를 하는 거. 이게 인지에 따른 절차죠. 이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실제로 수사를 하면 이게 인지했다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지 절차 거치기 전에 피의자신문 또는 참고조사 이를 통해 작성한 조서가 위법 수입 증거는 아니라는 것까지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인지 절차 밟기 전에 수사를 했다면 위법하다. 틀리죠. 이번에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검시 후에 범죄비를 인정했다. 긴급을 요한다 하더라도 영장 없이는 검증을 못한다.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만 검증할 수 있다. 틀려요. 원칙 영장을 가지고 검증하는 건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검증이 가능하죠. 꼭 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3번에 이거는 그 자수가 아니죠. 응해서 했다면. 그 다음에 4번에 자, 다른 공무에 효력이 없죠. 반의사 물벌죄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자, 28번에. 자, 여러분 임의동행 있잖아요. 임의동행 우리 경직법상 임의동행 말고요. 경직법상 임의동행 말고 그러니까 수사로 넘어와서 인편의 안출석 요구 있잖아요. 이 임의동행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자, 임의동행이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왜? 임의동행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대요. 그러면 강제처분이거든요. 이 강제처분 즉 체포나 구속입니다. 체포나 구속의 요건과 절차를 구비하지 못하면 결국 이제 불법 체포가 되는 것이죠. 자,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6시간 지난 후에 정상적인 긴급 체포 절차를 밟았다면 그 긴급 체포는 적법하다. 틀립니다. 이제 불법 체포를 해놓고 나서 6시간 지난 뒤에 긴급 체포 절차를 법대로 밟았다 하더라도 이 긴급 체포의 적법 요건을 따로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이것도 위법입니다. 자, 이번에 경직법 보조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보조치 요건이 갖추지 않았는데 자, 경찰이 실제로는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피고자로 삼아 그 의사에 반해서
경찰관으로 데려갔다면 이거는 뭔데? 위법하죠. 3번에 싸가지 임의동행에 앞서서 동행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 자 임의동행의 적법 요건이죠. 이게 갖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적법성 인정된다. 그 여기에 그 뭐 보세요 그 적법 요건이 쭉 있죠. 뭐 동행 거부할 수 있으면 알려주거나 언제든지 자유로 동행 과정 이탈 동행 장소의 태그 자 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야만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거 옳은 거고요. 이거 읽어가면서 옳다는 지문 이거 판단 정도는 해주세요. 4번에 자, 음주 측정을 위해서 피해자를 경찰서로 동행할 당시 피해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동행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해자가 동행 당시에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응했다. 비록 술에 취하였으나 동행 요구에 따를 것인 여부에 대한 판단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뭐 자발성을 인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왔을 때 뭐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는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거는 자발성을 인정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29번. 자,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서 적법하게 구금된 피해자가 피해자의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서 부인할 수 없다. 있죠. 구속영장의 기능에 조사실에 데려가는 기능도 있죠. 여기서 뭐 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받아서 뭐 구인한다면 틀립니다. 출석 요구의 불응은 뭐 영장 체포 사유 아니냐? 그래 체포영장 발받아 구인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구속영장의 기능에 조사실에 데려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구속영장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구인까지는 구속영장 효력으로 구인을 했지만 그 다음에 피해자 신문은 피해자 신문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당연히 뭐 진술겁근을 고지를 해야 되겠죠. 뭐 고지할 필요 없다면 틀립니다. 이런 것들까지 연결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이번에 검사가 피해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검찰청 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신문하면 사법경찰 관리를 참여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검사가 피해자 신문할 때는 검찰청 수사관을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신문할 때는 다른 사법경찰 관리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3번에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신문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변호인에 대해서 피해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아라. 또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아라. 이거 말고 또 하나 더요. 헌재 결정이 있죠. 후방에 앉아라. 정당한 사유 없이 후방에 앉아라. 또는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아라.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되죠.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해자 심리 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다툴 방법이 준항고라는 것까지 여러분 다 알고 있으면 되고요. 허용될 수 있다면 틀리고요. 그다음 4번에 그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 또는 변호인 동의 없이 영상 녹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줄 필요는 없다라고 돼 있네요. 동의 없이 영상 녹화를 할 수가 있다. 피해자 또는 변호인 동의 없이. 그래서 미리 영상 녹화해서 알릴 필요 없다. 틀리죠? 미리 영상 녹화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죠? 동의는 필요 없지만. 그 다음에 30번. 자, 1번에 이건 너무 뭐 이 부분은 쉬워서 뒤에 앉으라 이런 것들도 요관 행위는 변호인 변호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그렇죠? 최근에 헌재 결정을 지문으로 반영된 것이고요. 그 다음 2번에 구속영장 발부에 적법하게 구금된 피해자 구인할 수 있다. 구속영장 효력 구인할 수 있다. 예, 맞죠? 3번에 뭐 피해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참여하게 하지 않은 채 피해자 신문하에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증거력이 없다. 그렇죠? 증거력이 없고. 그다음 4번. 자, 인지 절차 발전한 상태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 틀리죠? 그다음 31. 1번에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피해자 변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고 미리 알려주는 죄예요. 그다음 2번에 변호인의 의견이 기댄 피해자 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뒤에 변호인을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단에 또 서명하게 하는 거 맞죠? 기명단에 서명. 그 다음 3번에 피해자 신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 그 처분 취소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옳잖아요. 근데 의외로 뭐 이 질문 틀렸다고 하면서 뭐 준항고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준항고라고 해요.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세 글자로 준항고라 한다고요.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여러분 우리 신뢰관계인 동석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 녹화하고 신뢰관계인 동석은 어떻게 정리를 해서 기억하시냐면요. 피해자 신문할 때 영상 녹화 그리고 참고조사할 때 영상 녹화 그리고 피해자 신문할 때 신뢰관계인 동석 참고인 피해자를 참고인 조사할 때 신뢰관계인 동석 이거 딱 비교로 해서 기억하세요. 비교로 하세요. 둘 다 영상 녹화는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고 그 영상 녹화에서의 용도는요 실질적 진술입과 기억 환경으로 쓰는 겁니다. 그죠? 둘 다. 그런데 이쪽의 영상 녹화는요 사전 고지고 피해자 신문의 영상 녹화는 사전 고지.
그렇죠. 이쪽은요 동의입니다. 동의. 참고조사할 때 영상 녹화는 동의. 자 이렇게 둘 다 그 용도는요 진정선이가 기억한 기용. 뭐는 안 됩니까? 본정, 탄핵 증거, 내용 인정은 안 되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한 가지 더 뽑아내가지고 해야 될 게 있다, 그지? 뭐 성폭력 범죄 피해자, 성폭력 범죄 19세 미만 장애가 있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조사할 때 영상 녹화는요 이거는 할 수 있는 겁니까? 하여야 하는 겁니까? 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가해자가요? 친권자, 친족 아니고요. 친권자 중 일방이라면 또 촬영 보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이요. 이렇게 영상 녹화, 성폭력 범죄 피해자요. 영상 녹화물은 범죄 사실 증명을 위한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저 본정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영상 녹화물은 본정 사용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폭력 특별법상의 영상 녹화물은 본정 사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시면 영상 녹화 부분은 다 된다 보이고요. 하세요 반드시. 그 다음에 그건 어떻습니까? 신뢰관계인 동석은요. 이거는 뭐 피해자 신문할 때 신뢰관계인 동석은 장년이죠. 장애, 연령, 성별, 국적, 직권도 되고 신청도 되고 신청에서 동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야한다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를 참고조사할 때 이거 신뢰관계 동석은 어떻게 돼요? 피해자를 참고조사할 때 신뢰관계 동석은 피해자 이름이 연심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연심이 연령, 심신의 상태. 현장에 불안, 긴장을 느낄 우려 있으면 직권 신청 동사에 할 수 있죠. 근데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으면 부득이한 경우 아닌 한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 있으면 동석을 제한할 수는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지금 제가 툭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받아듣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면 말은 못하더라도 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가기 전에 반드시 정리하고 주무세요. 자세요. 정리하고 영상 녹화, 양쪽의 영상 녹화 그리고 신뢰관계인 동석 딱 비교하시고 그리고 영상 녹화 딱 공부하고 난 뒤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 영상 녹화에 관한 내용은 따로 딱 떼내가지고 정리를 딱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그냥 쉽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합격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자 들어가죠.